메이드 인 대구 두 번째 전시,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작가와의 대화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여해 주신 작가분들 중에 김영진 선생님, 박두영 선생님, 최병서 선생님 이렇게 세 분의 작가분을 모시고 저희 대구 미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리고 특히 1970년대 대구 미술의 대구 현대 미술의 어떤 전환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작가 선생님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드 인 대구 전시가 조금 간략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기획자로서 제가 8분의 작가들을 모시고 전시를 하면서 느낀 점은 8분의 작가분들이 모두 각기 다 다른 작업들을 하고 계신다는 점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 작가분들이 계셨지만 한 분 한 분의 어떤 특성이나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작품의 특성, 그리고 작가에 대한 어떤 태도, 이런 여러 가지들이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달랐지만 이 8분에게서 제가 공통적으로 느꼈었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작가로서의 어떤 집요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분명히 저희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격동기의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지나면서 미술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대중화되고 일반화되기까지 그 50여 년의 시간 동안 작가분들이 그 당시에서부터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본인의 작품들을 꾸준히 하고 계셨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전시에 그 결과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들을 보여주셨는데, 놀랍게도 모두 신작들을 출품을 해주시고, 또 스케일도 뭐 작은 소품들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의 작품들로 이렇게 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전시가, 메이드 인 대구 2 전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지금 앞에 계시는 이 세 분의 작가분들은 그 당시의 현장을 직접 목격을 하셨고, 또 직접 참여를 하셨고, 어떻게 보면 가장 선두에서 그 어떤 미술의 흐름에 동조를 하셨던 분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한 대구 강정부에서 있었던 대구 현대미술제에 대한 요점을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1974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74년에 현대미술의 어떤 메카라고 불려질, 대구가 그런 메카의 도시라고 불려질 수 있을 만큼 중요한 행사로 지금 현재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작가분들이 참석을 하셨고, 또 당시에 74년에는 대구 작가분들로만 시작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77년 5월 1일에 그 현대미술제가 열렸을 때는 전국적으로 이제 작가분들이 참석을 해서 한 20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대규모 퍼포먼스 행사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미술제가 오늘날 재평가가 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배경 자체가 유신체제였었기도 했고, 또 젊은 예술가분들이, 당시에는 젊은 예술가분들이 반상업적이면서도 순수 예술을 어떤 주장하는 일종의 아방가르드적인 어떤 예술 투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현대 미술 개념을 확립을 했었던 어떤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재평가되고 또다시 계속 연구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78년에는 이완승님 참석하시면서 일본 작가들까지 같이 참석을 하는 어떤 비디오 아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여졌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74년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작가 선생님들 통해서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실 말씀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특히 김영진 선생님, 인터뷰에서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을 먼저 한번 얘기를 시작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74년도 왜 그렇게 작가분들이 어떤 계기로 모이시게 됐는지, 그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그 시대 때 그 시대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모이면 술을 먹었어요, 했긴 해. 계속 그냥 뭐 모인다는 게 모임 자체가 술을 먹고 하는 모임이 그진 1년 365일 그냥 그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거기서 이제 전부 다 이제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니까 이제 그림하고 사회 부딪힘하고 같이 엉긴 거지, 그렇게. 그래서 서울에서 그때는 뭐 그진 제가 그 한 5분 만나는 분 중에 4분은 서울에서 대학 교육을 받아 내려오신 분이고, 저는 그때 대학교 제 1회 때가 한 계대 2학년 때였을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뭐 그래도 나이가 조금 이제 들었기 때문에 그냥 같이 어울렸죠. 그게. 그러다가 이제 활동을 이강수 선생님이 전시 활동을 걸었지. 그러니까 활동을 전시를 함으로 해갖고 그 소위 말하면 그 에너지가 같이 좀 부딪혔는 거지. 그게 이제 술 먹던 거로 해가 모였지만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작업으로 이렇게 빠져 들어간 거게 대구 현대미술제가 처음 만들었던 그 시발이 아닌가. 그리고 보니까 그래서 그 시간적으로 그래도 또 다른 전국에서도 없었던 걸 처음 만들었으니까 또 그게 또 이유로 되면 우리 제가 중학교 때부터 어떻게 보면 나가갖고 그 수채화를 그린다 그러면 대구 뭐 우체국 앞이나 성모당 계산성당 이렇게 가면 이렇게 모이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게 연수로 치면 지금 전시하는 이인성하고 10년대 했더니 뭐 거진 작업은 그 깊이 들어가면 그 세잔느 풍의 그 수채화를 그렸는데 그 분위기가 이렇게 길에 가면 요즘은 뭐 전혀 볼 수 없는데 이절 펴놔놓고 그림을 그리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요 근래 이렇게 어떻게 분석도 보면 그 시대 때는 전체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미술 움직임에서 앞에도 그 괜찮은 움직임이 되고 있었어요, 벌써. 예. 서울보다도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같이 이렇게 연결이 안 됐나, 지금. 예. 이제 박종현 선생님은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바로 연결을 박 선생님 잠깐 설명해 그 뒤에. 저는 그 70년대 소위 대구 현대미술제에 참여한 작가는 아니고 5회 마지막 전시회를 목격한 사람 또는 5회 전시회 때 전시회가 거의 끝났나요? 리 갤러리가 이광수 갤러리 한 게 봄에 현대미술제를 하고 여름쯤에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 세대들의 선배들을 현대미술제 끝나는 그 무렵에 제가 만났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70년대 그 현대미술제 세대의 바로 다음 어떤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죠. 예. 뭐 마지막은 결국 폭력도 있을 정도로 심하게 그냥 예민한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80년쯤 해서 이제 그때 박영기 선생님 그 사무실 큐빅에 가면 큐빅 디자인 연구소라고 그 미도백화점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찾아뵀을 때 이제 그 현대미술제에 그 역할을 하셨던 선배님들이 거기서 다 만났는데요. 뭐 실제로는 뭐 그보다 그 권부문 선생이 그 북성로에서 가지고 있던 개인 스튜디오에 워크숍할 때 만났고, 뭐 황영웅 선생은 그 리갤러리 제가 방문했을 때 만났는데, 사실 70년대 이야기는 뭐 늘 그때 당시는 뭐 오늘의 현안이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선배들을 뵈면 늘 뭐 그런 이야기, 또 그 다음에 차기에 뭔가 전시회를 모색하는 어떤 이야기, 또는 뭐 그 무렵에 이제
뭐 7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너무 정보가 어두웠었는데 비교적 아마 70년대 후반이 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 문화원에 조금 괜찮은 그 미국 미술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에는 뭐 신청을 하면 70년대 중반에까지 이뤘던 그 동시대의 어떤 미술에 대한 어떤 그 VTR로 보는 비디오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선배님들을 만나면서 제가 그림을 보거나 또는 어떤 일종의 그 뭐 저기 VTR로 뭔가 이렇게 정보를 구하거나 할 때 뭐 제가 아주 곁다리에 끼어가지고 그렇게 본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최병수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인터뷰에서 사실 그 시절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해주셨었잖아요. 근데 당시에 굉장히 그 회화를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런 작업들을 쭉 하시던 중에 그 70년대에 그 현대미술제에 같이 참석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해프닝들이 있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얘기 조금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70년대 이제 대구 현대미술제가 있었는데 그 대구 현대미술제를 리드해 나간 사람은 이강수 선생이 리드를 해 나갔어요. 이강수 선생이 왜 리더 역할을 했느냐 하면은 서울미대를 나왔고 그 다음에 서울미대 신체제의 리더였습니다. 이강수가. 그래서 대구 현대미술제 한다고 하니까 서울에 있는 신체제 멤버들을 다 모아가지고 왔어. 그래서 이제 서울 신체제 멤버들하고 같이 전람회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황현욱이가 이제 그 당시 홍대하고 무슨 관련이 있었는데, 황현욱이가 SD 멤버였거든. 그래서 황현욱이가 SD 멤버들 다 내려왔어. 거기다가 또 이강수는 신체제 멤버인 동시에 또 AG 멤버였습니다. AG 아방가르드 AG 멤버였는데, AG 멤버들이 참 굉장한 사람들인데 AG 멤버들을 이제 이강수 선생이 다 데려갔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전람이 크겠습니다. 그 대구 현대미술제. 그래서 그 전람회를 이제 대구에서 기획을 하게 됐는데 강수가 나한테 천생 또 참여를 해야 된다. 나는 뭐 그 73년도인지 74년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대구에서 한국 현대미술전이 있었는데 그때 뭐 이제 한국에서 현대미술 하는 멤버들 거의 다 참여를 해가지고 전람회를 했는데 대구백화점에서 했습니다. 그 멤버 가운데 김그림 선생이 들어있었어요. 김그림 선생이 들어있었는데 나는 뭐 다른 멤버들은 뭐 별로 이제 흥미가 없었고 김그림 선생한테 흥미가 있어가지고 김그림 선생 작품을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뭐 이강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전혀 몰랐고 이제 김영진은 알고 있었어. 김영진은 알고 있었는데 왜 알고 있었느냐 하면은 김영진 화실에서 내가 언제 있었기 때문에 김영진은 알고 있었어. 그래서 뭐 만나는 사람은 김영진밖에 없었어. 그러다가 이제 대구 백화점에서 이제 한국 현대미술을 한다고 해서 나가보니까 김구림 선생 작품이 없어. 아무리 눈 닫고 봐도 없어. 그래서 속이 상해가지고 욕을 한 번 더 하고 나갔거든. 개새끼. 작품도 주품 안 하고 이러면 언제 나왔다고 욕을 막 하니까 옆에서 어깨를 툭툭 치는 거야. 그렇게 이렇게 보니까 바닥을 이렇게 가르치더라고. 바닥을 가르치는데 보니까 김그림이라고 하는 명패가 붙어 있어. 명패가 붙어 있는 작품이 안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걸레를 가지고 이제 그 근 닦았대, 김그림 선생이. 닦고 걸레를 없애버린 거야. 걸레를 없애버리고 이제 김그림이라고 하는 명패도 크게 붙인 게 아니고 아주 작게 그때 있더라고. 그래서 작은 명패 그걸 내가 어떻게 뭐
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김그림에 대해서 욕을 막 하고 있는데 그 김그림 작품이라는 거는 왜? 그게 누구냐? 황현옥이었어. 그래서 황현옥하고 두기 맞아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만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나도 이제 현대미술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강서가 대구 약정골목에서 화실을 하고 있었는데 이강서 화실 한번 가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강서 화실에 처음 가봤는데 강서랑 이름도 처음 들었고 뭐 나는 강서 누군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작품이 한 점도 없어. 화실에 작품이 한 점도 없고 뭐 캔마스에 이제 물감 치놓은 건 그거 작품이었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 그래서 니네 작품을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강서가 웃으면서 이 전시장 안에 다 내 작품인데 그게 눈에 안 보이냐고 물어. 그래서 두려운 거에서 보니까 뭐 새 발자국 같은 게 그렇게 찍혀져 있더라고. 그래서 새를 이제 바닥에 풀어놓으니까 이놈이 날아다니면서 이제 새 발자국 같은 것도 남기고 벽에 부딪히면서 이제 새 발자국도 남기고 그런 것이 강서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강서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 이강서 작품 보고 충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충격이 뭐냐면은 대구백화점에서 열린 한국현대미술전에서 김근희 선생 작품 본 거 걸려가지고 바닥을 싹 닦아놨는 거. 그 작품이 없는 작품이야. 작품이 없는 작품이야. 그래서 내가 김근희 그 후에 김근희 선생한테 내가 물어봤어. 74년도인가 그때 대구백화점에서 전람회를 봤는데 이런 표만부터 이거 그 걸레 같은 거 안 보였는데 그 김 선생 작품이 맞느냐고 물어보니까 김 선생이 김근희 웃으면 대답을 안 해. 그래가지고 그게 김근희 선생 작품인지 아닌지 지금도 잘 헷갈려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김근희 선생 작품을 최초로 봤는데 그것이 나한테 굉장히 촉진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획을 한 것이 대구 현대미술제도 있고 이래서 기획을 한 것이 신문지를 지우는 거. 그것을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신문지 지우는 게 1974년도에 나왔습니다. 첫 작품이. 아주 오래됐지. 나는 뭐 지금까지 전람회를 뭐 계속해서 했는데 뭐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뭐 그리는 건 나한테 적성이 안 맞고 책을 칠한 것도 적성이 안 맞고 신문을 보니까 신문 지어야 되겠다. 줄거 있어가지고 근데 그것을 연필로 지은 게 아니고 볼펜으로 지우고 그다음에 볼펜으로 지은 걸 다시 연필로 지우고 그렇게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벽에다 걸었더니 반응이 뜨겁대. 강수가 굉장히 좋아했고 황연웅이도 좋아했고 보는 사람 다 좋아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서울에 갔지. 서울에 앙대팡당 그때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앙대팡당을 했는데 앙대팡당에 가서 제일 좋은 자리에 그때 제일 좋은 자리가 뭐냐면은 박서보의 그림이 붙어있고 신문섭이 그림이 붙어있으면 제일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건 이제 딱 붙여놨어. 박서보가 보지도 않고 신문섭이 보지도 않고 그래서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미술기가 참 좋아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후에 이제 나카라 유스케라고 하는 일본 평론가가 그 작품을 보고 77년도에 이제 동경에서 한국 현대미술 3년전 그것을 열게 됐는데 그때 나카라 유스케 선생이 내 작품을 출품하게 했어요. 그래서 동경에서 이제 끌었는데 동경에서 난리가 난 거지. 우리나라에서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게 아마도 당시에 어떤 그런 전위적인 해프닝 같은 그런 개념적인 작품들이 일반적으로 전시장에서 전람회에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들을 최병수 선생님이 하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70년대 초 중반쯤 해서 김영진 선생님이 하셨던 작업들 저는 그거는 아직 잘 몰라요. 지금 어떤 작업을 하시는지 작업실에서도 봤고 또 전시를 통해서도 알겠는데 그 70년대 초반에서 중반쯤에서는 선생님 어떤 작업들을 하고 계셨어요? 이제 안 보이던 작업이 이제 보일 시점, 눈을 이제 작업을 뜬 시절이 거진 그렇게 서울에서 미술 교육을 다 받고 온 분들 아닙니까? 그저 서울 온 분들도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같이 바로 현대 미술 쪽으로 갈 수 있었는 그 시대만 해도 대구에도 뭐 구상도 있었고 뭐 체제가 있었는데 요 체제가 바로 거기로 가고 바로 뭐 자연스럽게 아무 그냥 뭐 누구의 것도 없이 자기 감각을 스스로 그냥 지가 뽑아 가갖고 그걸 전체 합쳐 보니까 그게 이제 맞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같이 내가 보기엔 어떤 그 에너지의 소통에서 서로 공감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바로 최선이면 똑같은 어떤 상태가 우리 그 현대 미술 쪽에 그 눈이 없었던 거지, 그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고전에 서울에서도 잠깐 무슨 영상 경험을 좀 했고 대구 내려와서도 한 3년 동안 지금쯤은 MBC 전신이지 YTV에 있는 거기에 한 3년 근무를 해서 그러니까 영상에 대한 조금 그 지식도 조금 있었고 그래서 그 시대 때 저는 그냥 뭐 완전 어떤 면에 우장해제를 했어요. 뭐 이점인지 뭐 재료인지 방법인지 아무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담을 저는 뭐 다 벗었기 때문에 영상도 나올 수도 있었고 뭐 그 석고 아닌 그 시대 때 설치락하는 어떤 개념 뭐 설치락하는 단어가 들어오기도 전인데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 그걸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 지금도 그 담을 안 쌓았기 때문에 지금도 뭐 내 멋대로 그냥 소위 말하면 그렇게 내가 약간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뭐 내 혼자 길을 가고 왔던 것 같아요. 멋대로 뭐 옆에 어떤 사조나 우리나라 전체 그때만 해도 우리 전체가 가던 또 분위기도 있었는데 그거하고도 또 관계없이 제 혼자 이렇게 지금까지도 작업을 할 수 있었는 게 내 개념으로는 그 시대 때 뭐 20살 이전이죠, 그 듀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그 개념을 보고 다 포기를 한 거지, 나머지 벽을 그게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됐나 싶어요. 근데 얼마 전에 내가 그 미술대학을 나왔지만 거진 이론 책을 안 보고 이론을 약간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안 봤는데 요 근래 책을 어떻게 보니까 어디서 읽은 그동안의 어떤 시기에서 피카소하고 듀샹이 크로즈된 시점이 있었다고 하는 어디 글이 하나 있었어. 그게 내 머리에 또 오는 거겠지. 난 뭐 그동안 어떤 미술 사조가 뭐 이런 걸 전혀 전 신경을 온천히 안 썼거든. 단지 내가 지금 한 거는 요 시대, 지금 시간, 소위 말하면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지금 전체 소위 말하면 촉각, 내가 어떤 면에는 작가가 제일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는 예민함 같아요. 바닥 신경은 바닥 썩어 있는 신경이 놓치지 않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를 안 놓치는 게 거기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 작품은 뭐 방법이나 이런 거는 뭐 막 우수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끌어오는 내 중간에 어떤 뼈대는 문제는 받쳐주는 건 자유로운 거겠지. 내가 마음대로 부딪힐 게 없어. 뭐 이걸 작업을 내가 무슨 내가 대가를 바란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 이렇게 구속이 없이 지금도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내한테는 아주 힘이 안 됐겠나 싶은 의견이. 그래서 지금도 뭐 아직도 이런 짓을 하고 그냥 이제 어젠가 어제 뒷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다가 내가 왜 이렇게 이 짓을 하고 아직도 한 50년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미술반장에서 그래 치면 한 60년을 했어요. 이 짓을 하고 있었나고 생각하니까
소위 말하면 무슨 크게 말하면 예술을 사랑한다는 말은 있지만 내가 이 미술을 어떤 사랑한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뭐 사람 사랑한다는 그런 어떤 감이 없고 지금까지도 왜 이 짓을 내가 했는 어떤 그 이유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지금도 뭐 작업장에서 하루 한 시간 있으면서 굉장히 어떤 면에는 내원차 미처가 뭐 충만해요. 소위 말하면 내원차 뭘 하는데 이게 뭐 무슨 목적을 딱 놔놓고 내가 요걸 해야 되겠다는 것도 없고 이렇게 마차가 저러고 하다가 보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게 내가 내한테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이 작업도 그렇지만 그냥 이 소위 말하면 드로잉도 아니고 이게 나는 그냥 뭐 글자 몇 개 써놨는 게 제로입니다. 드로잉도 이번에 이 전시 전에 드로잉을 해보라 걔가 평생 드로잉이라고 이렇게 그려가 해본 거는 처음 해봤어요. 그 말고는 이제 글자 몇 개 썼는 걸 갖고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진행해 가면서 만들어가 가는 형성하는 그 과정이 나한테는 그렇게 이제 모든 게 이제 동원되지 뭐 이때까지 했던 뭐 지식 이런 게 다 들어가고 이렇게 뭐가 하나 이렇게 형성될 때 이제 그게 지금 이때까지 이제 반복인데 어떤 면은 또 자, 이번 작업도 이렇게 할 때까지 뭐 몇 달이 걸렸고 이렇게 작업을 했지만 내가 이 전시 지금 열어놓고 몇 달에 오늘 처음 와보지 누가 같이 가자 하는 것도 내가 안 왔는데 작업도 일단 끝내놓으면 작업은 나한테는 또 애정이 없어. 또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작업에 애정이 있나 고 내가 또 반문을 해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해놨던 작업을 거기 뭐 어떻게 흘러가든 뭐 누가 없어지든 저기에 대한 또 미련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몸이 이제 따라주는 시간까지 이렇게 그냥 잘 놀다가 가면 내 삶에 그냥 뭐 하고 잘 맞춰가 리듬만 가면 뭐 될 것 같다. 그 큰 욕심도 없고 그거밖에 없었겠죠. 저 작업이 뭐 이때까지 남은 작업이 뭐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건 전혀 저한테 상관이 없었겠네요. 저는 뭐 70년대 세대 바로 직후 세대인데 흔히들 이제 대구 현대미술제를 일종의 뭐 매니페스토랄까 어떤 선언적인 방향성이 있는 그런 하나의 움직임처럼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 이렇게 제가 만난 어떤 선배님들은 다 그것을 감각적으로 접근하고 또 그것을 가진 어떤 이념성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강조한 분들은 뭐 황현옥 선생님이 제일 좀 유일했다 할까. 나머지는 전부 다 뭐 뭔가 외국의 텍스트나 또는 뭔가 그 정보들을 접할 때 그것을 자기 미술을 확장하기 위한 하나의 가능 영역으로 보지 그것을 추종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 이념이나 아이디어로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그 대구 현대미술제를 보통 평가할 때 이념성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작가는 근본적으로 어떤 그 이념이나 하나의 뭐 철학이나 뭐 그런 것들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어떤 자기 작업을 만드는 하나의 엔진이 된다든지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두 분 선생님들 계시지만 처음에 만났을 때는 뭐 이분들의 작업이 소위 70년대라는 게 뭐 비단 한국뿐 아니라 소위 이 컨셉추얼리즘이라고 광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개념 미술의 어떤 그 세계적인 그 흐름 안에서 일종의 그 한국적인 공명이랄까 한국에서 거기에 공감했던 어떤 작가들이 일으킨 어떤 움직임인데 그것이 60, 70년대 소위 현대 미술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이념성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지는 않다는.
그리고 뭐 70년대 대구 현대미술제를 이야기하더라도 사실은 거기 그 주축이 된 어떤 작가들이 가진 하나의 개성들이 그 미술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다수는 제가 봐서는 50년대부터 시작된 어떤 추상미술, 또 그 다음에 대학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미술을 하지 않았던 다수들을 다 망라한 그런 전시였어요. 그래서 화집이나 도록을 보면 과연 이 작가들이 그 70년대를 보통 대구 현대미술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미술들의 이념들을 대변하고 있는 작가인가라고 돌아보면 아닌 것 같고, 또 설사 소위 말해서 리더 역할을 했던 어떤 작가들도 봐도 이념보다는 뭐 이광수 선생님부터 여기 뭐 저한테는 뭐 서울 10년 이상의 어떤 선배님들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분들이 이념보다는 자기의 그 미술 가능 영역을 확장시킨, 또 그럼으로써 좀 더 어떤 다양하게 자기 미술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미천을 가진 작가들이라는 생각이었지, 이분들이 미술의 어떤 방향성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어떤 그 자기 미술을 공략하는 이런 느낌은 적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물론 제가 제가 제일 처음 만난 분이 이제 황영욱 선생님인데, 황영욱 선생님은 안동 출신답게 굉장히 이념적이신 분이고, 또 스스로도 자기 작업들이 어떤 의미에서 그 개념 미술의 협의적인 개념 미술의 어떤 형식에 맞는 작업들을 작가로서 발표를 했었고, 이후에도 황 선생님은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처음 시도됐던 그런 약간 이념적인 미술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 소개를 하고 그 미술들이 가진 어떤 가치를 알리는 데 역할을 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모임이나 집단에 동참했던 어떤 작가들은 제가 봐서는 전혀 이념적이진 않았다. 오히려 어떤 미술 가치가 어떤 방향성이 있고, 또 그것이 하나의 개연성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생각의 폭을 넓히는, 그러니까 미술의 외연을 넓혀서 그 가운데 어떤 깊이를 추구하는 그런 작가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돌아보면서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오늘 주제를 70년대 개념 미술의 현장 이런 단어를 한번 써봤었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70년대는 사실 세계 미술사에서 봤을 때, 세계 미술의 현대 미술의 어떤 흐름에서 봤을 때 한 10년 정도가 사실은 더 늦게 저희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게 아무래도 60, 70년대에는 해외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이 없었고, 미 공보관이나 문화원에서 접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정보라든지 아니면 뉴스라든지 그 신문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대체적으로 전부였기 때문에 아마 시기적으로 한국이 조금 늦을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하는데, 어차피 개념 미술이라는 이런 예술 개념 자체가 서구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제 한 10년의 공백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사실 존 케이지의 어떤 처음에 개념 미술에 시작됐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활발하게 유럽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개념 미술이 활동을 했었던 것은 사실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중반까지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70년대 초에 대구에서 현대미술제가 일어났을 때는 사실 동시대 미술이라고 할 만큼 같이 가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마니페스토를 발표하거나 아니면 이념이나 개념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정립을 하고, 또 작가분들이 꾸준히 이거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 어떤 그런 흐름의 하나가 아니라, 대구 현대미술제 같은 경우는 5년이 아니죠. 5회를 하고 이제 사라진, 어떻게 보면 짧게 이렇게 일어났다가 사라졌었던 그런 하나의 미술에서는, 대구 미술에서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박두영 선생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그게 어쩌면 제가 이번 메이드 인 대구 2 전시를 만들고 나서 느꼈던 점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본인이 본인의 작품의 확장을 위해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까 현안이라고 얘기하셨는데 70년대 당시에 만나서 술을 마시면서 예술에 대해서 논을 하면서 밤새 얘기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그 당시의 미술 현안이었을 거잖아요. 그 현안을 각자의 본인의 작업에 대입을 시키고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이 많은 인원들이 모였다가 그런 해프닝들을 벌이고 그리고 5번의 행사가 끝난 후에는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누군가의 어떤 리더의 어떤 이런 그룹이라든지 사조 자체가 정착이 되기보다 대구라는 도시에서 그 사건이 이루어졌고 또 대구의 작가들의 특성상 이게 단체로 움직이는 어떤 그런 흐름보다는 각자 본인의 것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시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종의 주체성이랄까. 제가 이 전시회 앞두고 인터뷰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대구 경북이 굉장히 이념이나 전통적으로 사면적이거나 그런 어떤 성향이 강한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는 뭐 조선조부터 뭐 어떻게 앞서가면 우리나라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이념이나 철학들이 다 제일 먼저 받아들여서 성장하는 곳이 저는 이 지역이 아닌가, 경상도 지역이 아닌가. 왜냐하면 뭐 당장 뭐 불교 같은 것도 사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원효 스님부터 이 지역에 있었던 어떤 분들이 그것을 이념을 토착화하고 독립적인 어떤 하나의 가치로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창의성들이 개별적으로 있지 않나. 지금 이 전시회뿐 아니라 비단 현대미술제를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이념에 동화돼 가지고 하나의 유형화된 어떤 현상들이 보다는 정말 개별적으로 개인들이 다 스스로 어떤 다른 방식의 어떤 해석들을 가지고 하나의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결과를 대구 미술이 가지지 않았나. 금방 비슷한 작가들이 막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보면 독자성들이 굉장히 두드러져요. 저기 선배님들이나 저나 있지만 우리가 서로 대화나 이렇게 물론 듣는 입장이 많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뭔가 이 미국 문화원 같은 데서 나온 새로운 어떤 텍스트를 두고 이야기를 할 때 다 공조를 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한 것들을 다 같은 어떤 하나의 사실이나 어떤 생각들을 다 개성적으로 다 소화를 해서 개성적인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게 저는 대구가 가진 최고의 장점이 아닌가. 물론 이게 좀 지나치면 행동이 없는 어떤 이념만 남아있는 어떤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념성이 강하다고 해서 이념만 남아있지는 않다고 봐요. 좋은 어떤 결과물로 좋은 어떤 작가들이 남아있는 것처럼 저는 제가 어떤 무슨 특별히 지역 친화적이고 이거를 국주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제가 돌아보면 타 지역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특별한 어떤 차별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품도 그렇지만 이제 대구라는 데가 그 시대만 7, 80년대 무슨 디자인이나 산업적인 상품을 나와도 대구에 먼저 한번 보내보고 여기서 먼저 반응을 봐야지 된다는 정도의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 작품들도 박수범 선생님이나 윤영근 선생님이 먼저 첫 작업을 해가 대구에서 전시를 합니다. 그걸 자기 스스로 왜 그랬을까요? 거의 단색화에 많은 작가들이 대구에서 작품을 선보이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지금도 이 미술관 그러면서 이 대구에 그런 경향을 조금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작가들이 그 미술들을 공감해주고 그 미술들과 뭔가 토론을 하거나 뭔가 그 가치를 공유하는 걸 굉장히 다들 좋아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왜 대구에서 검증을 받으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뭐 여러 방면에서 그런 말들이 인정을 나왔을까요? 뭐 받는다라기보다 아마 물론 뭐 여기에 계셨던 선배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별한 어떤 그 능력이 있으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미술들이 굉장히 그 공감받기가 처음에는 힘든 미술이었고 이건 뭐 비단 뭐 우리나라뿐 아니지만 이런 미술들이 외면받기 쉬운 미술인데 상당수의 어떤 작가들이 공감을 해준다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서울대, 홍대나 뭐 전통적으로 어떤 그 많은 미술인들을 배출한 학교들이 다 자기 학맥을 중심으로 어떤 그 소그룹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대구에서 그것을 연합한 어떤 그 대규모 어떤 행사로 폭발했다는 것은 이 지역이 가진 하나의 그 에너지가 충분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소화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이미 이 조건이 갖춰져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비교적 미술대학도 65년 이후 이렇게 전후를 해가지고 대구에 미술대학이 처음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계명대가 아마 64년도에 처음 네. 됐고 뭐 그 전에 63년도인가 뭐 효성여대 네, 가톨릭 생활미술관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미술이 뭐 실제로 뭐 디자인이 나왔던 그 응용미술 쪽에 부분이 강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 나왔던 분들이 다 사실은 순수 회화나 이런 작가들이 됐으니까 뭐 여하튼 미술의 어떤 그런 그 대학이 그 걸었던 그 카리큘럼하고 다르게 그쪽에서 출신했던 어떤 작가들은 결국 자기 표현이 가능한 세계로 이제 들어온 거죠. 최병수 선생님, 그 예전에 현대미술제 얘기를 우리가 참 많이 해요. 대구 사람만 특히나 더 많이 하는데 그 이외에 굉장히 재미있었던 전시들이 많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작은 전시들이 열리고 있었어요? 미술의 틀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고 미술의 틀은 항상 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술의 틀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미술을 부르지 못합니다. 근데 미술의 틀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 뭐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미술을 많이 추구해요. 대구 작가들이 이제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은 그 미술의 틀을 뭐 존중하는 쪽이 아니고 자유분방하게 자기 나름의 이제 방법을 만들고 작업하는 그런 작가들이 많이 모인 것 같아. 부산이라든지 광주 같은 데서 전람회를 보면은 그런 차이를 많이 느낍니다. 대구뿐만 그런 게 아니고 이 경상북도 작가들이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왜 그럴까요? 왜 대구, 경북, 영남 쪽의 작가들이 영남 쪽의 작가들이 왜 그런 특히 이제 영남 쪽이라고 하더라도 부산이고 대구가 있는데 부산보다 대구가 이제 그런 요소 강한 것은 어떤 선비정신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나도 대구에서 이제 뭐 100% 대구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나는 타지에서도 많이 생활했는데 대구가 그 원 고향입니다. 그 뭐 저희 집안 내력을 보더라도 대구 사람 기질을 내가 안 가질 수 없어요. 뭐 이제 그 문인화적인 그런 기질 또 내가 신문지를 택한 것도 나는 어릴 때부터 신문을 봤어. 신문을 봤는데 주로 매일신문을 봤지. 대구 사니까 매일신문을 봤는데 신문을 보면서 신문을 펼치면은 세상 돌아가는 게 신문에 다 보여요. 특히 내가 이제 잘 본 것은 이제 뭐냐면은
그 문화면이라든지 사회면 이런 것을 잘 봤는데 문화면을 보면서 쭉 자랐습니다. 중학교를 그렇게 자랐고 이제 고등학교 갈 때도 이제 그 문화면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을 쭉 이제 살펴가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 대구 사람들의 기질인 것 같아. 자기를 형성해주는 어떤 바탕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뭐 구체적인 생각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을 보면은 특히 나는 신문 보면서 이제 무슨 그 미술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뭐 연극이라든지 영화 이런 것은 다 문화 쪽이니까 그거 신문을 이렇게 보면은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게 다 보인다고. 그것이 공부가 된 거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 배운 거 그런 것은 나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아마 그런 기질. 그래서 신문에다가 뭐 연필 가지고 작업을 하고 볼펜 가지고 작업하는 거. 볼펜이나 연필이 화구가 아니거든. 문방구에도 안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문구인데 문구 가지고 신문지에다가 화약질처럼 하는 작업을 한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난 그 작업이 센터인데가 봤어.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것만 한 거지.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중반에 이제 서울에서 공부하는 이제 미술학도들이 다 대구에 왔어요. 그때 이향미라든지 이명미라든지 이런 작가들도 대구에 왔고 이강소 다 대구에 이제 내려왔는데 걔들 이제 그 평면 작업을 하는 거 보면은 그게 또 하고 싶고 그래서 나는 한동안 작업을 중단하고 이제 평면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평면 작업을 하면서도 이제 이 신문 작업에 이제 미련을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90년대가 돼서 화랑에서 신문가지 전람회를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어요. 시공에서. 그래서 이제 신문가지 전람회를 하니까 그것이 이제 팔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쭉 하게 된 겁니다. 만약 그때 신문이 안 팔리고 그랬으면은 물감 작업을 가지고 계속해서 밀고 나갔을 것 같아. 네, 뭐 이제 막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1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정리하면서 이제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당시의 이야기들을 다 하려면 정말 밤을 새도 끝이 없을 만큼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세 분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는 걸 이렇게 보면 대구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전통과 보수의 상징으로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활동하셨던 작가분들은 막상 굉장히 자유로운 어떤 작가성을 가지고 계셨었고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점들을 저도 발견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런 어떤 자유로운 작가 예술가의 어떤 그런 기질과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매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당시 70년대의 사회 문제나 여러 가지들을 반영하면서 예술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을 것이고 술도 드시고 싸움도 일어났었고 했지만 그런 어떤 사람들이 모임으로 인해서 대구 자체에 물론 그 작가분들이 가장 많기도 했지만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까지 해서 이게 순간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겨났었던 그런 어떤 일종의 해프닝과 같은 전람회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오늘 이거는 이렇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대구가 그런 기질을 가졌나? 왜 대구의 작가들은 각자의 개개인의 어떤 독창성이나 자유로움이 이렇게 강한가라는 것은 사실 저희 큐레이터나 연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될 과제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자리를 마감하기 전에 스님들이 꼭 이 말은 대구 그리고 나는 작가 그리고 이번 전시 여러 가지 상황들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한 자리에서 모인 거에 대해서 꼭 이 말은 오늘 해보고 싶다 해주고 싶었다라는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스님 먼저 부탁드릴까요?
예. 제가 이렇게 몇 년 전 부산 비엔날레 그 아방가르드 그 특별전 할 때에 누가 그 인터뷰를 하러 가고 날또 인터뷰를 우리 그 대구 팀들이 이렇게 있는 장소에서 인터뷰를 하다가 보니까 요 대구라는 사람들이 4명인가 이렇게 있는데 작품이 그쪽 우리나라 전체에 다 아방가르드를 모으는 거하고 다르게 다 다양성이 아니 있느냐고 물으니까 내가 스스로 그렇게 답을 해놔놓고 보도 내가 깜짝 놀랐어요. 다른 보통 아까도 대구 현대미술제를 할 때도 그때만 해도 여기 무슨 부상 무슨 회니 무슨 크르니 무슨 다른 집단이 되는데 미술제라 하는 자체는 단지 전시를 하기 위한 집단이지 어떤 이념의 전시 개념의 집단은 아니었거든 그때도. 그러니까 근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 각자 그냥 우리나라 전체 그림으로도 놓고 봐도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딱 정확하게 비치가 있는 데가 잘 없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 서울 그냥 전체 교도 서울 무슨 이렇게 뭐 무슨 단색 화락해도 모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여기는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구라는 건데 그렇게 모을 수도 없고 뭐 그런 걸 싫어하는 것 같아 또 여기. 그렇게 그런 어떤 그 소위 말하면 같이 어떤 방법이나 이런 무슨 거를 공유하기는 거를 배척하는 것 같아요. 그걸 이렇게 곡이 아주 그 기본적으로 전부 다 각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멋대로 이렇게 버쳐졌는 게 아닌가 싶은.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 이제 후배들 그 다음 세대도 좀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뻗쳐 나가는 정도가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하면 내가 아까 하던 우리 요 대구의 그 힘에서 이렇게 뻗쳐 온 거 보면 지금은 어떤 면에 유학이라 하는 걸 통해가 들어온 어떤 그림 우리나라 전체 흐름으로 봐서도 그래서 많이 이렇게 그냥 뭐 산만해졌는데 그래도 대구는 그런 대로는 이렇게 좀 이렇게 질서가 조금 잡히는 것 같아요. 특히 정종우 선생님 계시지만 정종우 선생님 여태까지 대구 중심에서 그냥 그 질서를 이렇게 잡아 주신 거야. 이 대구에서 아주 잘 보존이 된 그 대구의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는 게 아닌가 하는 난 그렇게 느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딱 찾아가 말로 뭐 이렇게는 안 되지만 그랬기는 우리 작품도 그렇잖아요. 뭐 내가 딱 찾아가 이거라고 하는데 아닌데도 이렇게 형성하다가 보면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인간 내 자체도 자 내가 뭐 죽을 때까지 하루하루 매일 소위 말하면 에라를 수정하다가 가는 게 내 이제 꿈미래가 있긴 해. 매일 그냥 뭐 어떤 뭐가 뭐 이렇구나 하고 생각했는 게 매일 바뀌잖아요. 그렇긴 뭐 어제만 해도 몇 가지가 내가 이렇게 오늘 내가 몰랐던 게 이렇게 생각이 난 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는 내가 이제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같이 이제 사회를 형성하고 또 인간 자체를 형성하는 게 전체를 보면 문화고 이제 세계 흐름을 끌어가는 거지. 근데 아까 우리 전체 세계로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것만 살겠다가 뭐 아메리칸 퍼스트 해갖고 했을 경우에 우리는 소위 말하면 내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건국 이념으로 치면 홍익이라 하는 게 있어요. 완전 반대. 그게 이제 그것도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우리 건국 이념이라 하면 우리 내에 있었던 거거든. 에너지가 있지, DNA가 있었는 게 그게 좋은 힘이고 그게 에너지이고 거기 어떤 면에 거의 DNA라고 봐야 되는 게 있는 게 그래서 아까도 지역적으로 대구라 하는 게 무슨 어떤 국수주의에 여기서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아까 70년대 우연이지만 이게 아까 한 몇 명이 모여갖고 에너지를 부딪혔던 게 이제 소위 말하면 시발이 안 됐겠나. 그게 이제 뭐든지 그 에너지가 있지만 그걸 점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그 점화의 계기가 그 시대 때 안 됐겠나 그랬긴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최병소 선생님. 네. 예. 네.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만. 꼭 하고 싶은 말 네. 빨리 마치고 집에 가고 싶어. 네, 곧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선생님 한 말씀 하시고 우리 간단하게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받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뭐 대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이제 이 시공의 어떤 경계가 없어진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과거의 70년대라는 거는 뭐 우리나라 같으면 정치 체제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어떤 부분이 있는, 물론 뭐 북한하고 이런 데는 비교할 수 없지만 비교적 그 대외 교류가 제한된 그런 시대에 살면서도 가장 국제적인 어떤 미술 운동에 일찍 동참했던 그런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이 지역 작가들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세계 문화나 또는 어떤 그 동시대의 어떤 정신적인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미디어가 뭐 너무 끝없이 발전해서 이제는 물리적인 어떤 경계 같은 건 의미가 없어진 그런 시대인데, 사실 뭐 새삼스럽게 여기서 일종의 로컬리티라 그럴까, 대구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조금은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래도 묘하게 이 땅이 가진 여기에서 어떤 한 지역에서 성장한 사람들의 그 일종의 공통점이랄까, 그런 거는 뭔가 찾으면 다른 지역보다 더 강하게 있는 거는 같아요. 저는 대구 미술이 비록 세계의 중심은 아니지만 늘 어떤 중심과 교류하고 있고 늘 그것으로부터 어떤 개별적인 다양성을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그런 어떤 작가들의 도시라고 저는 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자화자찬 하자면 되게 멋있는 도시죠, 문화적으로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나누고 싶은 얘기가 정말 끝도 없이 계속 저는 질문을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이 막 생기는데, 혹시 질문하실 것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구로 한정하자면 결국 이게 미술이나 문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아마 70년대 이럴 때 뭐 저는 그 시대에 뭐 학생이었으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 경제 그 어느 지역보다 뭐 섬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대구 경제가 되게 활성화돼서 지금도 대구에 부자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문화라는 게 일단은 그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일단은 어느 정도 그런 이런 문화를 받아줄 수 있는 뭐 컬렉터청이나 컬렉터청이라 하긴 좀 그렇지만 이런 문화를 받아줄 수 있는 그 미술인을 제외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청들이 나는 되게 많지 않았나 그런 측면도 하나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좀 대구가 지금은 굉장히 보수적인 그렇게 뭐 지금은 이렇게 그런 걸로 인식되지만 사실 옛날에는 이게 그 저항의 도시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항 정신, 그러니까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같은 미술을 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에 그런 뭐 박수보 선생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내려와서 뭔가 대구에서 한번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그래서 그 두 가지 굉장히 모순된, 그러니까 어떤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걸 받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저항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측면, 그 두 가지가 아우러져서 지금 세 분의 이런 작품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제 생각이 뭐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은 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그러면 어떤 저항의 측면에 맞추어서 혹시 그런 어떤 분위기가 많지 않았는지 70년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항의 도시 대구. 제가 70년대 이야기를 할 입장은 아니지만, 뭐 소위 우리나라에 민중미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신이라는 억압 체제에 대항해 가지고 소외받는 어떤 그 하나의 계층들을 일깨우는 어떤 그런 형태의 미술들이 80년 초반에 있었는데, 사실 새로운 미술, 특히 보수적인 미술 향수자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런 미술들을 한 것 자체로 이것이 저항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뭐 여기 옆에 계시는 최병수 선생님은 그 신문에 검열된 어떤 신문의 정보들을 지우면서 개별적인 저항을 하셨고, 또 뭐 81년도 같은 저 경우를 들면 전두환 억압체제가 있을 때 동성로 길 한가운데 나가서 정경들이나 뭐 경찰들한테 체포될 걸 알면서도 뭔가 몸짓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선언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정치 체제에 대한 어떤 그런 저항이라기보다는 억압 체제가 예술가들을 지속적으로 짓누를 때 예술가들은 어떻게든 그 몸짓을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70년대 현대 미술이라는 거는 그 미술 자체가 하나의 정치 체제 이상의 그 사회 체제에 대한 어떤 그 저항의 일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 결과물로서 사실은 새로운 어떤 그 하나의 문화가 자리 잡게 되는 건 그런 도전 정신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마쳐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대구 미술제 그리고 70년대 그리고 대구 그다음에 현대미술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쓸 때 항상 이 아방가르드적인 행위 이 단어들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아방가르드라는 그 단어에서부터 이미 지금 이제 질문을 해주셨던 저항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와 그리고 반사회적이라든지 어떤 투쟁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이미 여기에 저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 작가분들이 하셨던 그런 예술에 대한 어떤 작품의 내용 그리고 예술 철학 뭐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한 이 예술 안에서의 어떤 저항의 행위, 저항의 투쟁적인 어떤 그런 하나의 사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게 됐습니다. 도전 정신은 사실 예술가들에게는 가져야 되는 어떤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이면서도 평생 추구를 해야 되는 어떤 예술적 태도의 기본이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당시의 정치 사회적인 어떤 그런 쪽에서의 눈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어떤 저항과 항쟁뿐만 아니라 작가로서 본인 작품으로 그리고 인간이라는 어떤 소재 자체에 대해서 저항을 했었던 어떤 그런 행위들이 모인 것이 대구 현대미술제였고 그것이 지금도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젊은 작가들에게도 이렇게 그 정신이 전해져야 되는 어떤 예술가로서의 기본적인 정신 자세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남은 이야기는 우리 행사 마치고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세 분 작가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